한국의 기초연금, 약속 대 현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인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죠. 근데 과연 이 약속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사회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줘야 할 이 사회 안전망에요. 글쎄, 무려 40만 명이 그냥 쑥 빠져나갈 만큼 그런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얘기냐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바로 여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좋은 의도였어요.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약속이었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좀 더 든든하게 지켜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첫 걸음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초연금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겠죠? 이건 말 그대로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드려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국가연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얼마씩 돈을 드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그 존엄성을 보장해드리겠다는 뭐랄까 국가적인 약속인 셈이죠. 이 제도가 걸어온 길을 보면요. 이게 참 정치적인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한눈에 보여요. 2007년에 법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2012년 대선 때는 모든 어르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아주 파격적인 공약까지 나왔었죠. 물론 그게 그대로 되진 않았고 결국 2014년에 지금 우리가 아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규칙들을 한번 뜯어보죠. 2025년을 기준으로 과연 누가 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 2025년 기준을 딱 보니까 그 경계선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부부가 함께 사시면 364만 8천 원. 이게 바로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까지 다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좀 복잡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기준선 아래에 있는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 숫자 70%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이 제도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현실 점검이에요. 바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한 41만 명의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약속과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제도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소득 하위 70%. 정부가 국민에게 이만큼은 꼭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목표치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정말 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실제 연금을 받는 분들의 비율, 즉 수급률이 목표인 70%에 닿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67.5%였다가 2024년에는 66.3%까지. 이건 뭐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죠. 약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41만 명. 2024년 단 한 해에만 분명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어르신이 무려 41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통계 숫자가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놓쳐버린 41만 명의 실제 삶입니다. 이 41만 명이라는 복지사각지대를 돈으로 환산하면요, 그 규모가 더 와닿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1조 6천억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이 원래 주인인 어르신들께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 돈 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격차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을 따져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게 바로 신청조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격이 돼도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저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번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들은 나중에 다시 자격이 생겨도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득 인정의 계산이 워낙 복잡해서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리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현실 점검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쩌면 이게 더 기가 막힌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부 감행 문제입니다. 두 분이 함께 사신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여나가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한 정치인은 이걸 두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폐륜 예산이다. 정말 강한 표현이죠. 근데 그만큼 이 논란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숫자로 비교해보면 얼마나 불합리한지 바로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두 분이 각각 연금을 받으면 합쳐서 최대 68만 5천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만약 부부다. 그러면 20%가 싹 깎여서 54만 8천 원만 받게 됩니다. 매달 거의 14만 원이 그냥 법적으로 부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바 규모의 강제라는 건데요. 부부가 같이 살면 아무래도 집세나 난방비 같은 게 혼자 살 때보다 전략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소득이 정말 낮은 최빈곤층 어르신들에게는 이 깎이는 20%가 그냥 절약되는 돈이 아니라 당장 오늘 먹을 식료품비, 아플 때 가야 할 병원비 같은 생존에 직결된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가장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규칙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죠. 다행인 점은 이런 문제점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바로잡아보려는 논의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부부 감행 문제 해결책은 한 번에 다 바꾸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가장 형편이 어려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부터 시작하는 거죠. 2027년까지는 지금 20% 깎는 걸 15%로 줄이고 2030년에는 10%까지 더 낮추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제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도움이 시급한 분들부터라도 점차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현실적인 대안인 셈입니다. 오늘 기초연금의 약속과 현실, 그 사이의 간극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전 세계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된 거죠. 어떻게 하면 그저 좋은 의도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효과적인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